안녕하세요. 직장인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호반 서밋, 이제 위례 호반 서밋이 분양을 시작하게 돼서 이렇게 방송을 켜봤습니다. 이제 26일 목요일 날 1순위 청약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은 방송을 안 하려고 했어요. 이 내용은. 왜냐면 금액이 이미 너무 비싸게 나와버려서 잠깐 나온 금액을 보시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데 108제곱미터가 9억이 넘었고요. 그리고 호반 서밋 2 같은 경우에도 108제곱미터 9억을 넘어가서 최고 13억까지 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처음 시작했을 때 위례 분양을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7억대 분양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도 금액은 대출도 되니까 서민들도 많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글쎄 서민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에 중산층 정도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쪽을 많이 추천을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쪽 분양이 끝나면 이쪽은 오를 거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오른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쪽도 8억 중후반대에 나올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9억을 넘겼습니다. 물론 이제 호반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가격을 원했었는데 그걸 이제 분양가 심사에서 다 이제 반려가 돼서 이제 9억대에 나왔는데, 실제 9억 2천이지만 여기에 뭐 취등록세나 뭐 확장 비용 들어가면 더 큰 금액이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뉴스에서 얘기하는 이 송파 같은 경우 이미 비슷한 평형대가 13억이 되니까 뭐 주변 시세 대비 굉장히 센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이쪽도 13억이 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뭐 17억, 17년도에도 이제 뭐 9억이었다가 이렇게 확 오른 상태인데, 사실 방송을 좀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이제 9억이 넘어가서 대출이 안 되고 또 이제 8년의 전매 제한이 걸렸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 너무 쌌기 때문에 8년의 전매 제한이 걸린 상태인데 이후에 8년이 어떨지가 좀 고민이 돼요. 뭐 강남 같은 경우 지금 자세히는 안 보겠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이제 상승 하강 사이클을 타는데 이게 1년 앞도 내다보기 힘든데, 그냥 생각해보세요. 8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2011년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이 핫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실제로 지금 2019년에 8년 후, 이게 이제 8년 후가 되면 28년 정도인데 사실 그 시기에 이 집값이 9억일지 15억일지 20억일진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분양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위주로, 위례에 꼭 사셔야 되는 분들 위주로 돌아가고 또 현금이 있는 분들 위주로 갈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향후에 전세를 하게 되면, 전세를 내게 되면 뭐 이쪽 전세가가 지금 6억 정도 하니까 한 3, 4억 정도만 들고 있으면 전세를 낀 형태로 이제 소유는 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실거주 요건 같은 걸 채울 거는 사실 어떻게 채울지 대책은 필요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 이미 9억 이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발생하거든요. 양도소득 차익이 있었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 구간이 이제 9억 이하에서만 돼서 9억 이상이 되면 그 9억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계단식으로 양도소득세를 무조건 내게 되는데,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실거주하면서 장기 보유하는 건데, 이번 대책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장기 보유만 해서는 안 된다. 장기 실거주를 해야만 그 분양가, 그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일부를 공제해주는 그런 대책이 나왔죠. 그래서 보유만 해서는 안 되고 실거주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양도소득세를 줄이시면서 이
오랫동안 8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그런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이제 희소해집니다. 거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뭐 둔촌주공 같은 이제 좀 더 비싼 아파트들, 하지만 더 오를 아파트들도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받고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 대비는 또 여기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다고 보기도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좀 더 줄어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걸 좀 꺼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중산층 분들도 계실 거라고 또 생각해서 방송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두 개가 뭐 날짜가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아서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데, 뭐 당연히 딱 눈에 보이지만 여긴 호수를 끼고 있고, 위례 리슈빌 퍼스트 클래스 같은 케이스처럼 이제 이 호수가 보이면서 테라스 하우스가 있는 형태여서 그냥 위례 리슈빌을 보시면 대략적인 감은 충분히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에 얘기했던 것처럼 테라스가, 이 앞쪽을 낀 테라스가 경쟁률이 어마무시하죠. 마찬가지로 이쪽도 테라스의 그 호수를 낀 장점을 충분히 살리기 위해 테라스 하우스도 들어가고 평형을 타워형까지 넣어가면서 가능하면 이 호수를 보는 그런 동을 많게 하기 위해서 평수를 엄청 쪼개놨어요. 근데 리슈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라스는 되고 싶으시다면 테라스는 넣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테라스가 되고 호수가 보여서 최고의 그런 투자 대비 수익을 얻으실 분들에겐 추천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너무 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테라스는 일단 제끼셔야 되고, 테라스는 넘사벽이니까 제끼셔야 되고, 338대 제가 70대 1 정도엔 돼봤는데 이 정도에선 돼본 적은 없어요. 이 338대 1, 물론 전 뭐 이런 경쟁률은 잘 안 보는 타입인데, 제가 되면 된 거니까 안 보는 타입인데, 여하튼 테라스는 되고 싶으시다면 좀 걸으셔야 되고, 세대수가 제일 많은 곳도 걸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세대수 많은 곳에 잘 될 거라고 생각한 약간 초보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경쟁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그 다음 테라스, 이제 그 다음 이제 많은 세대를 가진 게 두 번째로. 물론 여긴 이제 함정이 있네요. 여긴 함정이 있는 게, 이쪽은 이제 대출이 되는 타입이고 이쪽은 대출이 안 되는 타입이어서 더 그랬던 것도 있는데, 여하튼 그렇고, 이런 끼인 세대 같은 경우들이 점점 경쟁률이 좀 낮죠. 세대수는 작지만 42세대이지만 경쟁률은 25대 1로 더 작습니다. 이런 뭐 끼인 평형 같은 경우가 점점 이제 낮아지는 케이스여서, 그냥 많은 걸 안 보고 그냥 세대수와 타입으로 봤을 때 경쟁률이 제일 높은 건 당연히 이 테라스 쪽이겠죠. 테라스 쪽. 그래서 피해야 되고, 세대수도 작고 금액도 높아요. 물론 여기에 이제 돈 많이 가지신 분들은 들어가실 수 있겠지만, 이 큰 평형이 이쪽에 있는 그 호수 뷰의 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걸으시고,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 C타입, 이 108의 C타입이 경쟁률 대비 굉장히 좋은 동으로 봤어요. 왜 그랬냐면 동호수 배치도를 봤을 때 이제 이 2호 라인이 아까 말씀드린 C타입인데, 이렇게 보시면 C타입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서 잘만 걸리면 이 앞쪽동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좋고, 지금 108의 A가 죄송합니다. 판상형이긴 한데 좀 아쉬운 게, 그 A타입이고 판상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몰릴 거거든요. 그래서 A타입을 걸렀다고 보고, B타입은 근데 좀
약간 애매하고, 물론 여기 이제 호수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호수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4세대면 경쟁률도 마냥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C타입이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일단 B타입은 전형적인 타워형이고 C타입도 전형적인 타워형이긴 한데 보시면 세대수가 109세대여서 세대수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C타입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더더욱 좀 더 낮을 거고, 잘하면 이 1407동, 1405동에 이 앞쪽이 걸릴 수도 있어서 경쟁률이 좀 어느 정도 괜찮은 경쟁률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제 방송을 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뭐 만약에 방송을 듣고 몰린다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C타입 나쁘지 않고 B타입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경쟁률은 C타입이 좀 더 낮을 것도 같아요. 물론 B타입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이 구조를 살아봤어요. 이 구조를 50평형대 이런 구조를 살아봤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건 40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좁고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복도가 이제 들어가서 이 복도가 잡아오는 면적 때문에 좀 더 줄 수는 있지만, 살기에 이 어떤 집은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자식과 부모의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이렇게 타워형을 선호하시기도 한다고 하는데, 둘 다 살아본 입장에선 전 타워형이 더 좋아요. 개인적인 성향상은. 안방이 이렇게 있고 작은 방들이 있고 작은 방이 또 있고 하면, 이 안방과 이 작은 방의 좀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편이고 해서 전 이 복도를 걸어서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도 좋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그리고 C타입이 좋은 게 이 끼인 팬트리 같은 이런 룸도 또 하나 있네요. 이건 제가 못 봤었는데, 다른 평형엔 하나, 둘, 셋, 넷, 방 4개. 하나, 둘, 셋. 이게 방인가요? 굉장히 작네. 방인가요? 하나, 둘, 셋. 그러네요. 이러면 경쟁률이 더 낮겠네요.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뭔가 옷방처럼 꾸며놨는데, 팬트리를 뭔가 꾸며놨는데 주방이랑 연결된 걸로 봐서 주방의 창고로 써야 될 것 같아요. 안방의 창고는 아닌 것 같고, 방이 결국은 그래서 3개가 되네요. 이건 굉장히 마이너스의 요소여서 경쟁률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가보신 분들은. 물론 굳이 방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창고로 하나 쓸 법도 한데, 그렇다고 이 많은 공간을 창고로 날리는 건 좀 많이 마이너스여서, 여기도 지금 팬트리가 또 있는데 여기도 또 있는 형태네요. 방이 하나 없어지는 건 굉장히 마이너스인데, 물론 가족 구성이 그렇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이렇게 방이 4개 있고 그 방을 창고로 쓴다라는 그 측면과는 또 다르거든요. 창도 아예 없어서 아예 창고로밖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 굉장히 마이너스여서 경쟁률이 좀 낮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천하게 되네요. 꼭 되셔야 되는 분들은 108의 C타입.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여하튼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리고 좀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옆에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외곽순환 도로가 지나고 있는 이 부분 때문에 거리도 굉장히 가까운 편이어서, 이러면 창문 열면 소음 무조건 들리고요. 소음은 무조건 들려서 이 호반 서밋 1 같은 경우는 이 단지의 이 위치적인 단점,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있고 그리고 호수도 따로 끼어 있지 않아서 단점이 되는 부분 때문에 좀 경쟁률이 낮을 수는 있겠는데, 초등학교를 끼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이 1이 더 많네요. 2가 800명, 1이 1200명이어서 1이 더 많은데, 왜 그런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쪽이 더 그나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걸까요? 여하튼 뭐 세대수도 거의 비슷한데 이쪽을 더 많이 보시는 이유는 판상형이 더 많기 때문일까요? 잠깐 이쪽 구조도 보시면 판상형에 타워형이 적절히 섞여 있는 구조인데 유니트 자체는 3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타워형도 일부는 판상 구조로 가져갔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동서향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구조도 뭐 그렇고, 이쪽 같은 경우는 이쪽도 마찬가지로 C타입이 경쟁률은 더 낮아는 보이는데 B타입 같은 경우는 구조가 너무 애매하네요. 이 북서양 같은 경우로 빠질 수도 있어서 만약에 1208동에 이쪽으로 잡히면 낭패네요. 약간 이런 집들은 같은 단지에서도 굉장히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시세를 한 5천 정도는 깎아줘야 나가거나 막 그 정도의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C타입 같은 경우는 무조건 남향을 끼고 있는 남향, 안 좋으면 서향 그런 구조인데, B타입 같은 경우는 북서향이 껴있어서 이건 굉장히 디스어드밴티지가 되네요. 그래서 꼭 되고 싶으신 분들은 B타입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요. 되게 고민이 되는, 부동산 투자에서 고민이 되는 요즘일 텐데,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잘 나가는 지역만 나가고 안 나가는 지역은 잘 안 나가죠. 그나마 이번 대책이 9억 이상의 뭔가 디스어드밴티지를 주면서 이제 9억 이하들이 좀 나갈 시기인데, 그나마 그래서 9억 이하인 저평가된 단지, 사실 저평가된 단지까지는 없을 것 같고 9억 이하인 1급지가 아닌 약간 2급지 지역들의 신축,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뭐 검단이나 이런 파주 같은 지역들이 잘 나갈 기회가 온 것 같긴 한데, 그 전과 다르게 잘 나가는 지역이 이런 제약사항, 대출의 제약사항 같은 걸 주면서 대출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꼭 하고 싶으셔서 기다렸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실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나를 잘 모르겠긴 한데, 하나 주는 시그널은 그거 같습니다.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은 일단 제하고, 9억 이상의 집을 가진 사람 중에 집을 자주 바꾸거나 아니면 이주택자 뭐 이런 분들을 다 제하고, 좀 싼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실거주 하는 분들 정도만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이제 혜택을 좀 더 주려고 하는 것 같고, 집을 사고 팔고를 하지 마라, 일단 총선 전까지 혹은 다음 대선 전까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규제를 뚫고 집들이 잘 팔리고 계속 가격이 올라갈까는 올 연초 대비는 굉장히 저는 자신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한 채를 정리하고 뭔가 법적으로 1주택자가 되고 대출도 다 없애고 했지만 좀 강남에 살고 싶었던 중산층 서민들의 희망을 다 꺾어버린 건 좀 아쉽습니다. 그런 다양한 욕구를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사람은 강남 가지 마. 여기도 이제 송파로 구분되지만 송파 가지 마.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런 뭔가 모험을 혹은 도전을 뭐 그런 걸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자체를 좀 많이 없앤 건 아쉽습니다. 결국 여기를 들어가는 분들은 어느 정도 현금을 가지신 뭔가 문제가 생겨도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처리가 가능하신 분들밖에 못 갈 거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예. 뭐 원래 9억 이상 그 대치율이 안 되는 건 원래 있었지만 좀 더 아쉽네요. 이쪽은 그나마 40평대에서는 8억 정도를 나와줬으면 좋았겠지만 그게 안 돼서 좀 아쉽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